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임동석입니다. 설 연휴 즐겁게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설 명절 동안 아마 좋은 분들하고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에너지 충전 많이 하셨을 테니까요. 오늘부터 또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시죠.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1부도 여느 때처럼 항상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상파 DMB 채널 유원과 KT 올레 IPTV, LG U 플러스 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입니다. 네, 강정원의 시초가 공략주에서는 강정원 부장이 오늘 휴대폰 부품주인 ELK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과 추천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벤트들이 꽤나 많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담과 국내 옵션 만기 금통위 등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위험 가능성은 항상 있죠. 과연 이런 변수들이 우리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김도영의 작전타임에서 고수들의 투자 비법을 공개하고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KTB 투자증권 이성웅 대리가 외국인 매수의 지속 여부를 주목하자고 제시했습니다. 수급 상황과 더불어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봐야겠죠. 네, 이어지는 애널리스트 출발 전략에서는 현대증권의 배성영 수석 애널리스트가 전략을 짜드립니다. 앞서 시초가 공략주 강정원 부장과 같은 업종 ELK를 꼽아줬는데요. 엔화 약세 진정, 휴대폰 부품주를 봐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현대증권의 시장 비율을 듣습니다. 네, 메르츠 중금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에는 위메이드 추천하셨는데 이 손절가를 터치했지만 곧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시초가 대비 5%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부터 듣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글쎄요, 잘 대응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원칙적으로 사실 실패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메이드는 제가 시초가 공략주 제시한 그날 사실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 실적 예상했습니다만 지난 2012년 4분기 실적 투자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제가 투자 포인트 얘기했을 때 2012년 실적은 안 좋겠습니다만 올해 1,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전망을 했었고 해외 모바일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반대로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순매수가 이입된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기관 쪽에서 6만 주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순저가 장중이 하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가 그렇게 제시하겠습니다만 혹시 보유하고 계신다면 43,500가는 충분히 도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초가 공략주 ELK 준비하셨다고요? 네, ELK를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하겠습니다. ELK는 1999년도에 설립된 휴대폰 부품 전문 업체고요. 이 정정 용량 방식의 터치 패널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정 용량 방식 터치 패널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미 소비자들에게 익실이 있는 사항인데요. 태블릿 PC 시장까지 좀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수요 증가 추세에 있고요. 국내 최대 규모의 정정 용량 방식 터치 패널 생산 사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G전자라든가 모토로라, 소니, 안정적인 거래 수출을 확보하고 있고요. 매출의 대부분을 수출 중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 보급형 스마트폰의 수혜입니다. 지난 12월부터 납품을 시작한 삼성전자의 5인치 이 보급형 스마트폰 물량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투자 중에 있습니다. 2, 3월 터치패널 투자량이 이제 100만 대 수준으로 1월 대비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1분기에 삼성전자의 매출 중에서 이 스마트폰이 6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어떤 스마트폰 수혜주로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삼성전자의 태블릿 PC형 중대형 터치 패널은 월 20만 대 수준인데 아직 구모대 매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신제품 출시가 기대되고 있는 2분기에는 태블릿 PC 터치 패널 매출도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1분기에 삼성전자양 매출액만 50% 이상 차지하면서 전체적인 실적의 어떤 원인이 이쪽에서는 나올 것 같고요. 아이터 필름 내재화 역시도 이 고객 다변으로 인해서 이제 경쟁사 대비 높은 수익성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높은 마진으로 ELK에 다가설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1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인데요. 올해 1분기 매출액은 900억대로서 이제 지난 4분기 대비해서 한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올해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4,400억, 영업이익은 420억, 순이익은 310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적자에서 턴어라운드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 주가 PER 8.9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점별에서는 11배 이상 좀 보고 있는 시장 컨센서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ELK 목표가, 손절가까지 투자 전략까지 듣겠습니다. 예, 매수가는 역시 시초가고요. 목가는 21,500원, 손절가는 18,500원 하나씩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정원 부장과 함께 오늘 시초가 공략주 ELK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훈 팀장 두 분과 함께 또 힘차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한창 동시효과 상황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먼저 거래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시효과 상황이 한 0.6% 정도 상승세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미국 증시하고 유럽 증시는 소폭 혼조세로 마감을 했지만은 지난 주말이죠.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좀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이 좀 올라오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환율적인 부분에서도 좀 지난주 금요일에 또 급등세를 보이면서 물론 1,100원까지 못 갔지만 거의 1,100원 근처까지 가면서 마감했다는 부분도 시장에는 조금 우호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신다면 삼성전자 약 2% 동시효과 상승세를 보이려고 하면서 149만 2천원을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제 149만 원을 회복하려고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생각할 수 있겠고요. 현대차도 0.9%, 포스코도 0.7%, 현대모비스 1.5%.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모두가 플러스권 약 한 1% 전후로 움직이면서 상승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한국전력이라든지 약간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군들은 소폭 하락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띄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처럼 0.6% 상승 예상인 1962포인트 정도 갭상승 출발하는 상황에서 일단 전일 지난 금요일에 양봉이 나온 상황에서 오늘 갭상승해서 21센트 조금 걸리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양봉까지는 아니더라도 양도지가 나오느냐 아니면 오늘 다시 21센트 저항 맞고 조금 음봉으로 마감하냐가 중요한 길목인데 일단 아침에 동시효과 상황 갭상승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현재 시장 동시효과 상황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살짝 지수를 좀 보자면요. 지금 11포인트까지 지금 상승폭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1961선이고요. 자, 코스닥은 1.24포인트가 상승하면서 506.18포인트로 현재 양시장이 모두 0.6%, 0.2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도 역시 거래소만큼이나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별 종목의 움직임을 보면 조금은 약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그럼 유창희 팀장이 이어서 정태훈 팀장께서 코스닥 쪽의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큰 강박권의 출발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에 나서게 되면서 동반적으로 반등을 줬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동반적으로 이제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26% 정도 상승한 506.27포인트의 출발이 예상이 되게 되면서 500포인트를 회복을 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좀 매수에 나서게 되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 출발했다고 좀 상승 마감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국인들이 245억 정도 매수에 나서게 되면서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날이라든지 그리고 모빌리언스 같은 전자결제주 그리고 JC, 컴투스, 조이맥사 같은 게임주에 112억 정도 매수가 들어갔다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좀 이끌었고요. 하지만 이런 전자결제주 그리고 게임주뿐만 아니라 통신방송업종에도 한 70억 정도 매수가 들어갔다는 부분들이 시장을 큰 폭으로 이끄는 요인들로 좀 작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제 그리고 게임주 쪽으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간지 여부를 오늘 시장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인들은 한 357억 정도 매도를 했었고 기관들은 67억 정도 매수를 했다는 부분들 마지막 특징적으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현재 상승 출발이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0.58%, 셀티리온이 0.18%, 태용이 0.53%, 그리고 동서가 1.08%도 현재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OCI 머티리얼즈가 2.5%, CJ 오쇼핑이 0.64%, 네오이즈 게임즈가 1.6%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태광이 0.8%, 성강밴드가 0.88%, 다음이 0.37%, 동구 SNC가 0.16%도 현재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하락 출발하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다시 한번 그 경기 민감주 쪽으로 매수가 좀 최근에 유입되고 있는데, 코스피장 쪽에서 통신주가 최근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SK 브로드밴드도 조금은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11% 정도 현재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주성 엔지니어링이 0.19%, 하나투자가 마이너스 0.14% 정도 현재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차바이오닉 그리고 유니선, 포스코 ICT가 현재 보합권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브 T&D가 현재 보합권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출발 사항은 긍정적이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막 장이 열렸습니다. 오늘 장은 상승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제 설 기준으로 해서 새해 첫날 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새해 첫날 장이 힘차게 상승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기분은 좋습니다. 8포인트, 1.75포인트가 각각 상승하면서 장이 상승장으로 열렸는데요. 자, 유창희 대표께서 먼저 거래소 쪽 상세하게 출발 상황을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지금 보신다면 시장이 0.4% 정도 상승 출발해서 1959포인트 정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 61선, 그러니까 61선, 21선 그 라인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갭상승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갭상승이 발생을 했을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오면서 오늘 갭상승이 0.4% 이상 나왔기 때문에 양봉까지는 바르지 않더라도 양도지가 나올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보신다면은 갭상승이 나오고 음봉으로 계속 밀리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오늘이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그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1958포인트에서 출발한 상황에서 61선하고 21선을 강하게 돌파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여기에 대한 매물대가 지난 2주간에 여기서 쌓인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를 강하게 치고 나가기 힘들지만은 일단 여기서 저항으로 맞지 않는다는 모습만 나온다라면은 오늘 하루가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좀 보신다면 일단 삼성전자가 1.1% 정도 삼성 출발하면서 148만원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48만원 이상으로 오늘 올라올 수 있는지, 특히 이제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환율이 1,100원 근처까지 급등세를 좀 띄면서 이와 관련된 수출주들이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띄었었는데, 그러면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들이 지난 금요일에 지수 상승을 강하게 이끌게 된 원인이었는데, 오늘도 그런 모습 좀 이어질 수 있는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먼저 오늘 같은 경우는 21선, 61선을 강하게 돌파시키는 모습을 띠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증시 자체도 크게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있지 않는 한은 상승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삼성전자가 계속 148만원 이상에서 움직이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밀리는지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일단은 현대차하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 1차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추세적으로 추세 전환은 좀 힘들겠지만은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온 상황에서 21선 지난 금요일에 돌파를 했고, 오늘 61선 근처까지 21만 5천원대까지 현대차가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일단 좀 제일 약한 모습이지만 오늘 52,500원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 53,600원 정도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를 좀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약간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수출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상승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1.3% 정도 올라오고 있고, 하이닉스도 1%, LG화학도 0.5%, SK이노베이션도 0.3%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인 보험주라든지 유틸리티는 전체적으로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게 특징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생명이 0.4%, 한국전력이 1% 정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조금 묶어버리는 모습을 띄고 있고요. 지금 약간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1955포인트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60에서 21선 얼마나 강하게 지지를 하거나 올라올 수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투자자 동향을 좀 보신다면 일단 외국인 170억 정도 플러스를 보이고 있고,
기관들은 약간 소폭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이 어쨌든 지난 1월 말서부터 간헐적으로나마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좀 프로그램 동향을 좀 보신다면 현재 아직까지는 뭐 큰 움직임이 없지만 약간 6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에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9시 20분에서 30분 정도가 돼야지 프로그램 매수로 반영될지 마이너스가 이어질지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스닥 출발 상황 현재 어떤지 정태훈 팀장께서 다시 한번 상세히 출발 상황을 정리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동시호가 상승에서는 0.2%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됐었지만은 조금 더 상승폭을 확대시키면서 코스닥 시장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0.44% 정도 상승한 507.15포인트에 출발을 하게 되면서 505포인트를 좀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조금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그 코스닥 상승의 원동력이 됐던 외국인들이 아침 쪽에서 매도 출발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아무데는 영향을 좀 미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0.2% 정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 본다면은 어쨌든 출발 사항은 어쨌든 코스피 대비해서 좀 긍정적이다. 그런 부분들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업종 한번 출발 상황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 업종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아침 쪽에서 의료 정밀기기, 의료 정밀기기, 그리고 섬유 의료, 그리고 컴퓨터 서비스, 소프트웨어 쪽으로 현재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의료 정밀기기 같은 경우 나노트로닉스, 뷰옥스 디오, 루트로닉, 케이메카 같은 종목들이 현재 2% 넘는, 그리고 나노트로닉스 같은 경우 7% 넘는 현재 상승 출발을 이제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특징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섬유 의료업종 같은 경우, 섬유 의료업종, 그리고 컴퓨터 서비스 같은 경우도 현재 1% 내외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출판 매체 복제, 그리고 통신 서비스,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는 0.4% 전에 현재 약보합권 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정보들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대말 그 동시효과 상황에서 말씀 좀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셀트리온, 그리고 태웅, OCI 머티리얼즈, CJ 오쇼핑, 네오히드 게임즈, 태광, 성강밴드 같은 종목들이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SK 브로드밴드, 그리고 동서, 다음, 그리고 GS 홈쇼핑이 현재 1% 내외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국내 외환시장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이 좀 슬금슬금 올라있는 상황이었는데요.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과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의 현재 흐름과 전망 들려주십시오. 네, 오늘 서울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70전이 하락한 1,095원에 개장했고요. 지금 현재는 개장가보다 소폭 상승한 1,096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휴 동안 원화를 포함하는 위험통화들은 강세를 보인 후에 다시 약세로 반전하는 등 변동성 장세를 보이는데요. 강세를 보였던 것은 중국의 무역 수지가 호조를 보이면서 중국 경제에 민감한 호주 달러가 강세를 보인 점이 원화의 동반 강세로 이어진 경우가 되겠고요. 다시 약세를 보이게 된 것은 지난밤 뉴욕 증시가 차익 실현성 조정을 보인 점이 위험 통화들의 약세 영향을 주었고요. 이어서 외환시장에서는 호주 달러가 호주 경제지표 부진으로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면서 약세를 지속한 점이 원화의 동반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대외적으로 중국 지표와 호주 지표가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 해외 위험 통화들을 주도하고 있는 호주 달러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면서 그 영향이 원화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아시아 시장에서부터 지난밤 뉴욕장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인 통화상은 달러 엔이 되겠습니다. 3월 말까지 니케이 지수를 13,000까지 올리겠다는 일본 관료의 발언과 또 차기 일본 중앙은행 총재 후보로 지목되고 있는 구로다가 일본 중앙은행이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를 단행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엔화가 급락했고요. 일본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미 재무부 관계자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달러에는 92엔대에서 94엔대까지 급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엔원은 100엔당 1180원대에서 1160원대로 급락하면서 원화가 강세 압력을 받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으로 달러에는 지난 2010년도에 기록한 94.98엔을 상향 돌파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겠고요. 만약 95엔대에 안착한다면 100엔까지도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 N1이 하락하면서 원화가 강세 압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상품 통화들의 약세 지속 가능성과 또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재개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원화에게 약세 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달러원의 방향성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1,090원 중반대에서 횡보세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정기영팔 팀장과 외환시장 점검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알파라이징 스탁의 김도영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어떤 전략을 세우셨습니까? 네, 오늘 전체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추가 상승 모멘텀을 좀 강하게 올려놨다라는 것, 텅 비어있는 곳간에다가 갑작스럽게 뭔가가 꼭 침투가 되면서 외국인들의 침투가 나오고 기관들의 공격적인 성향에서 위쪽으로 당겨주었기 때문에요. 시초간 부분에서 오전장에서는 좀 흉고르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수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기관계와 개인 창구에서의 매도 압박 부분, 코스닥 시장에서도 현재는 IT 전기전자 관련된 부품주 쪽에 대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주도 섹터 걸리지 않았고 파생 시장의 변동성만 만들어주고 이번 주가 옵션 만기라는 것을 감안해보면 오전장에 양봉이 들어오고 있는 공격적인 매수 포지션보다는 오히려 눌린 매수 타이밍을 좀 노리면서 오늘 오전은 관망세로 그리고 오후장에서는 좀 더 공격적인 성향으로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공격적인 성향을 붙여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공격적인 성향으로. 그렇다면 오후장 공략주는 어딜까요? 예, 오후장 공략주는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최근에 다시 한번 우상향 쪽으로 먼저 쉬었던 종목군들인 전기전자 부품 섹터들이 쉬어가는 모습 쪽에서 우상향을 만들어내고 있는 첫 번째 디지털 옵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워낙 동사의 역할론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 모듈 경쟁사들은 많이 즐비하게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박스권에 대한 상단과 하단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와 또다시 저항 테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트렌드 자체적으로 봤을 때 IT 부품 관련주들이 추가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부근에는 현재 포지션보다는 좀 더 낮은 전일 종가인 전일 고가 부근으로 형성된 16,600원 아래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부분 여파석에서 16,900원 돌파 한창 나오는지를 보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16,900원을 돌파 안착할 경우에 상단 쪽으로 좀 더 열어뒀으니까 또 내가 이제 고점을 제대로 잡았으니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시기보다는 17,400원 정도 돌파 한창 나오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서 매매 트레이딩 잡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5,600원 정도 설정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카메라 모듈 쪽 뿐 아니라 IT 관련된 부품주 쪽 상계하면서 우상향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수 견인주입니다. 전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서프라이즈 이대로만 가주오. 그러면 내가 손실났던 부분을 빨리 만회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바로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대비해서 주가의 평균 가격들이 워낙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저렴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몇십만 원짜리보단 5만 원대 종목군이 좀 저렴하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밸류에이션 가치를 탐안하기보다는 현재 거래되는 주가에 대해서 저렴하다는 표현을 써드리겠는데요. 현재 부분에서 본다라면 전일 같은 경우에 시장 견인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플러스 현대 기아차와 나머지 몇 가지 섹터를 가지고 우상향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 부분 여파 속에서 오늘 역시도 다시 한번 자동차가 유지시켜놓은 방법이니까요. 자, 지금 현재 저가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52,500원 밴드 속에 52,500원에서 52,000원 밴드 속에서는 5%, 10% 1차 비중 정도 집어넣으시고요. 오늘 뒷깎이로 되돌림 눌림이 나올 경우에는 51,000원대 부근에서 추가 매수로 단가 작업을 해놓으시고 단기 목표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55,000원 돌파 한착 나오는지는 반드시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충분히 55,000원 돌파 한착 가능성이 좀 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서 이분의 시장이 주도해서 지수 종목을 끌어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기아차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자,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6만 원대 단가 부근 또는 고점 부근인 62,000원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힘드셨던 과정 잘 견디셨기 때문에 홀딩을 해보시고 신기적으로 투입해서 난 지수가 올라갈 때 소외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기준가에서 1차 비중이 10% 정도 보유하시고 추가 매수하시고요. 그 다음에 51,000원대 부근에서 2차 분할 매수 원칙으로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 저 밑에 47,850원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견뎌봐야지 라는 생각보다는요. 현재 대한 섹터로 걸려서 가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49,700원으로 설정을 하고 대응을 반드시 하신다라면 수익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수익 구조 좀 단단하게 챙기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알파라진스탁의 김도영 대표와 함께 오늘장 전략을 함께 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설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첫 번째 거래일 증시는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G20 정상회의 그리고 금통위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주 어떤 흐름이 전망되는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은 엔화 약세 기조 전망에 대해 살펴봅니다. 하나대투증권에서는 반등의 한계와 여전한 변동성 위험에 대해 짚어보고요. LIG 투자증권에서는 이번 주는 엔화 우려 완화와 외인의 환매수가 심리를 호전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에서는 박스권 상향 돌파의 조건과 시기를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KTB 투자증권에서는 외국인의 매수 랠리 지속 여부에 주목하자고 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삼성증권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환율 이슈는 원화 강세가 아닌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는 과거 전형적인 원화 강세 국면과는 다르게 수급과 실적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악재로 작용합니다. 주요국이 판단하는 엔달러 환율은 90엔에서 95엔 수준인데 이를 넘어가면 주변국들의 대응도 본격화될 조짐입니다. 이번 주 14일에서 15일에 예정된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국내 이벤트로는 2월 14일 예정된 2월 금통위가 중요합니다. 기준금리 인하 여부와 무관하게 향후 통화정책의 강도가 언급될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이 환시장에 미칠 효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동성 확대 가능성과 국내 증시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대형 수출주에 대한 전략으로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국한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하나대투증권입니다. 드라기 22총재의 유로화 강세를 주시하겠다는 발언으로 엔화 약세 원화 강세가 주춤하면서 국내 증시가 전차 군단을 중심으로 반등의 실마리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로존 위기가 스페인, 이탈리아 정치적 불확실성과 맞물릴 경우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정 절벽으로 인한 미국 소비 지표 부진 가능성과 일시적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이번 반등을 제한하고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2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차익 프로그램에 대한 청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옵션 만기의 변동성 확대 여지도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반등 목표치를 높이기보다는 여전히 눈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모멘텀의 변화를 살펴보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LIG 투자증권입니다. 엔화 약세 완화를 전망하는 배경으로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먼저 소버린 리스크 완화에 대한 엔화 가치 정상화 선반영, 두 번째로 수출 규모 확대를 지향하는 미국의 정책 방향,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상수지 흑자국의 비중이 90년대와는 달리 다변화됐고 일본의 비중은 오히려 축소됐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엔화 약세의 지속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1월과 2월 부진했던 IT와 자동차 부품 섹터의 반등 연장과 투자 심리의 회복을 전망합니다. 이어서 토러스 투자증권입니다. 수급 부담으로 눌려있는 국내 주식시장을 끌어올릴 유일한 모멘텀은 글로벌 경기 반등입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의 실물 경기는 호전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경기는 연초 재고 재축적에 힘입어 기술적 반등이 기대됩니다. 다만 유럽 경기와 이탈리아, 스페인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주식시장의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기 호재는 유럽 악재가 반영되고 미국 경기 모멘텀이 부각되는 3월로 예상하며 코스피는 당분간 수급 악화와 박스권 등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 KTB 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이성웅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우선은 우리나라 오늘 시장 상승세가 지금 나오면서 좀 기분 좋게 설날 연휴 끝난 다음에 좀 시작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냐 안 이어지냐 이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243억 원의 순 매수가 지금 거래소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 정도 외국인의 매수 랠리가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G20 그런 재무장관 회의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
극한발 그런 리스크 같은 경우에도 단기 악재로 좀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기대를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업종별로 또 종목별로 접근한 전략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그전에 엔화 강세 영향으로 주가가 급락했던 그런 IT나 아니면 자동차들의 그런 수출주들 단기적으로 비중 확대해도 좀 무리는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LED 조명 시장의 확대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IT 업종 내 안에서도 LED 조명 관련주에 대한 중기적으로 지금 비중 확대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LED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새해 들어 첫날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장 흐름이 조금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게 아쉽다 싶습니다. 2.8포인트로 거래소 쪽이 살짝 좀 내려앉아 있는 모습이고요. 1953포인트 그래도 상승은 유지하고 있다는데 위안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2.16%로 개장 때하고 비슷한 높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업종 스캐닝을 통해서 그렇다면 업종별로 자세히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께서 IT 운수장 및 정유화학 업종을 먼저 살펴봅니다. 네, 일단은 코스피 시장 먼저 조금 간단히 언급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61선을 저항을 좀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1선을 오늘, 이대로 이제 음봉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시장이 아침에 일시적으로 밀렸다가 다시 상승세를 좀 회복을 하면서 61선을 회복하는지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밀린다고 했을 때 121선이 무너지지 않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 조금 막판에 좀 과도하게 추가적으로 올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940 한 6포인트나 1947포인트까지는 약간 약보합으로 하락을 하면서 마감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대형 IT 종목을 좀 보신다면 일단 삼성전자가 아침에 148만 원대에서 출발을 했다가 일단 지금 147만 4천 원으로 약간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지난 금요일에 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약간 기술적인 조정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 정도 상승을 하면서 25,000원을 회복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IT 종목군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삼성전자는 일단 61선을 모두 돌파한 상황이고, 기타 그 외의 종목군들이 이제 21선을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25,000원을 오늘 돌파를 하게 되면은, 혹은 안착을 하게 되면은 21선을 위에 안착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2, 3일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나 오히려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LG전자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약하죠. LG그룹이 전체 좀 약합니다. 약하지만은 일단은 LG전자가 오늘 72,200원 정도 상승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오늘 72,500원이나 73,000원까지도 잘하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IT 업종군들이 21선을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LG전자도 그런 모습을 추세를 따라간다라면은 73,000원 정도 오늘 올라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LG그룹 중에서 제일 좀 불안한 모습을 띄었던 게 이제 LG 디스플레이인데, LG 디스플레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29,000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 한 달 정도 기간 조정 바닥 따지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이나 내일 중에 만약에 추가적인 양봉이 나온다라면은 일단 추세를 좀 돌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즉 오늘, 내일 혹은 내일 모레까지가 일단 1차 변곡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하락을 이제 계단식 하락이 한번 나온 상황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눌릴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는 일단 삼성전자가 얼마나 더 치고 나갈 수 있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위, 3위들은 21선을 돌파를 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오늘 좀 IT 업종군들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운수장비를 좀 보신다면은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이제 오늘 쌍용차가 지난주에 이제 코란도 투리모스를 이제 시판을 하면서 약간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약간 4%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유상증 자설이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회를 했는데 아직 이제 기업에서는 아무 말이 없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약 4% 정도
하락을 하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다만 이제 쌍용차 같은 경우 약간은 회생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고 오히려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만약에 우리가 유상증자를 두려워하진 않더라도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5,900원만 지켜진다라면은 한번 강하게 지난 1월 초죠. 1월 초에 상한가가 한번 나오고 나서 기간 조정이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5,900원 전후가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이제 기아차나 현대차 모두 일단 오늘은 약간 혼조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추세를 좀 그어본다라면은 현대차 먼저 추세를 좀 그어보죠. 현대차 보신다면 여전히 지금 하락 트렌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럼 여기서 추격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위에서 하락 트렌드를 돌파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돌파했다가 눌렸을 때를 매수 포인트 잡는 것이 여기서 단순하게 무작정 환율로 인해서 전환될 것이다라고 판단하면서 매수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차트가 안 좋죠. 추세가 계속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여기서 약간의 바닥다지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락 트렌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제일 약한 종목이다라고 봤을 때는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확인을 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은 조금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미 30만원대가 약간 지난 12월 달에 고점이 되었던 부분들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분들 먼저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매물대를 돌파가 되게 되면은 32만 5천원대까지는 약간은 매물 없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한다라면은 약간 자동차 완성업체보다는 부품주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난 금요일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30만원대를 안착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가 조금은 낫지 않을까 신규로 공략하기에는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현대모비스가 낫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거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게 이제 SL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SL은 약간은 이제 현대모비스보다는 차트가 조금은 더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먼저 하락을 강하게 11,000원대까지 밀리고 나서 반등을 주면서 약간 삼각 수렴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띄고 있다는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는 약간의 수렴이 100%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여기서 이제 지난 금요일 장대 양봉이 나왔고 오늘이나 내일 중에 기간 중에 잘 나오고 나서 시장과 같이 맞물린다라면은 14,000원 이상대로 한 15,000원대까지는 15,500원대까지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완성업체보다는 부품업체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운수장비 업종 중에서 자동차 외에 조선업체를 좀 보신다면은 전체적으로 조금 조선업체들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ST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1280억 정도 수주치수 얘기가 나와가지고 하락 출발을 하고 있지만은 뭐 추가적인 막 급락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 조금 너무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미포조선은 약 1.6배에서 1.8%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은 약보합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은 대장주가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이라 볼 수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약간 조심스러운 점은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강하게 돌파를 못하게 되면 이게 지금 확산형으로 진행될 수 있고 여기서 수렴이 나와버리면은 확산형에서 다이아몬드형으로 수렴이 진행돼 버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변곡이 나오는 것이고 강하게 돌파를 못 지키게 된다면은 일단 한번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보기에는 신규 매수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일단 29,000원대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지 혹은 여기를 안착해주는지 좀 바라봐야 되겠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번 주 중에 약간 비중 축소를 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버티지 못한다라면은 마찬가지 삼성중공업이 지난주에 뒤늦게 좀 밀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이 버티지 못한다면 삼성중공업도 반등세가 약하고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를 보실 때는 대우조선해양의 모양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이제 정의화학 종목을 보신다라면은
정유 종목군들은 일단은 지난주 어닝 쇼크가 계속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약간 반등을 보이는 척하다가 추가 중에 하락이 나왔었는데, 특히 GS 같은 경우가 정유 업체 중에서 제일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GS 칼텍스가 약 3천억 가까운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부분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1.5% 정도 제일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67,900원, 68,000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68,000원이 안착이 안 되고 지지가 안 된다라면은 일단은 65,000원대까지 박스가 하다 아닌 65,000원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OCI가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약 5% 가까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춘절이 지나고 나서의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121선하고 21선이 지금 걸리는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격을 매수하기보다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 확인하면서 매수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일단은 오늘 아침에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일단은 여기서 121선에서 21선에서 주가가 그러니까 약 17만원대가 되겠죠. 17만원에서 어떻게 주가 흐름이 보이는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타적으로 화학업종군들은 전체적으로 그래도 오늘 뭐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고르게 조금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약간 정유주보다는 화학주가 1분기에서부터는 약간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 조금 반영을 하면서 주가 흐름이 약간은 바뀌는 것인가, 정유주에서 화학주로 약간 패턴이 좀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정태훈 팀장입니다. 철강기계, 금융건설입니다. 네. 철강, 기계, 금융, 건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살펴볼 업종군 내에서 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뭐 은행 업종이 현재 0.76% 이제 0.76% 정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지사 중심의 어떤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외국인들의 매수에 영향을 좀 받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기계업종 같은 경우 0.33% 현재 강보합금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지금 보험업종 같은 경우 0.7% 정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강업종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38% 현재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아무튼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금융업종 먼저 중심으로 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 지주사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상승세가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지방은행들, 지방 중심 은행들 같은 경우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나뉘고 있다는 것들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서대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게 되면서 일단 금융지사 중심이었던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 뚜렷한 모멘텀은 없지만 일단은 뭐 그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도 뭐 순이익 개선이 어려울 것이다, 그런 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반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호전이 되게 된다면 반등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어떤 대장주 역할, 그런 부분들에서 KB금융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가장 리서치 자료를 보게 된다면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신한주주입니다. 신한주주 같은 경우 뭐 순이익 개선이 올해 가장 크게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뭐 카드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 일회성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서 올해 한 2조 정도의 순이익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부분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1.1%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특징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하나금융지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상당히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금융지주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지수 같은 경우에는 1.16%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분기 뭐 순이익이 적자로 전환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외환은행 인수로 인한 일회성 비용이랑 부분들의 얘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일회성 비용이 제외가 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순이익은 흑자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실질적인 부분들을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런 부분들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금융 금융지주사 중심적으로 시장이 큰 폭의 좀 반등을 주게 된다면은 금융지주사 중심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은행가 좀 전체적으로 순이익에 대한 염려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게 된다면 지방은행 중심적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이자 수익 부분에서 갈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한번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증권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업종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0.16% 정도 약보합권에 현재 머물고 있는데요. 최근에 상당히 흐름이 좋은 종목이 대신증권 그리고 신영증권이 현재 최근에 상당히 우상향하는 패턴으로 보게 된다면은 상당히 흐름이 괜찮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중소형 브로커리지 관련해서 M&A에 대한 얘기가 현재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한 어떤 M&A 가능성에 대해서 좀 무게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개별적인 호재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삼성증권도 그렇게 흐름이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는 없고요. 최근에 58,000원까지 반등을 주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아직까지 우하향으로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판단하기 좀 힘들고요. 그리고 대우증권도 마찬가지로 대신증권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도 보게 된다면은 뭐 M&A 관련해서 아무래도 M&A 관련해서 M&A 가서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대신증권이나 신영증권으로 조금 몰리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팁을 좀 드리게 된다면은, 배당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 5% 넘는 배당, 그리고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3% 정도 고배당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외국인들의 매수, 기관의 매수라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 12월 달에 배당을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권주 배당, 3월, 결산 배당이죠. 3월 배당 한번 노려보셔도 좀 무방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 뉴스를 좀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 손해보험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어떤 적자 지속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2% 넘는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험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금융, 종합과세 이런 부분들 때문에 퇴직연금 상품에 자금이 몰릴 것이라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모멘텀이 좀 되졌습니다. 하지만 크게 봤을 때 보험 자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운용을 할 때 이게 국고채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년물 그리고 30년물 어떤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지 않는다면은 전체적인 순이익에서는 조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장기적인 저금리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적자가 좀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 순손실 98억 정도 기록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아침에 2% 넘는 하락을 보이고 있다. 좀 특징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기기업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지금 현재 0.7% 정도,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가 0.66% 정도 현재 강보합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최근에 그렇게 큰 움직임은 그렇게 없다는 부분들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15,000원 전후에서 바닥 확인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로 45,000원 정도의 어떤 바닥권이 좀 필요하겠다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아직까지는 기기업종 큰 모멘텀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철강업종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고려안이 1.8% 정도 좀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관한 부분들이 우려감이 제기가 되게 되면서 오늘 1.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주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은이라든지 아연, 연 제품에 대한 가격 하락, 그러니까 기금속 가격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4분기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떤 저금리 기조 속에서 상품 가격 상승 쪽보다는 아무래도 어떤 수요 증가, 그러니까 기초 산업, 그러니까 중공비라 봐야죠. 이런 산업들에서 얼마만 굴뚝 산업이 앞으로 개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고려안 그리고 풍산과 같은 종목들이 좀 힘을 내줄 것 같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통신, 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 전에 약간 수급을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약 한 270억 정도 매수를 보이고 있고 개인도 약 100억 정도 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약간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쏟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현재 프로그램 매도가 약 한 400억 정도 쏟아지고 있고 이러한 대부분이 기간 쪽이라 봤을 때 일단 기간 쪽에서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은 상승세를 많이 축소를 하고 보합권까지 밀렸다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설사 약보합 조금 밀리더라도 1947포인트나 48포인트가 잘 지켜진다라면은 너무 우려할 부분까지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어서 통신업종을 보신다라면은 전체적으로 통신업종은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띠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은 지난 주말이죠. 주말 동안 선 연휴 기간에 SK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를 받기 위한 KT하고 LG U+의 싸움이 강하게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오히려 마케팅 비용이 좀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약간 흘러나오면서 약간 약보합 정도 약간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LG U+가 1.1%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KT는 0.6%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일단 상승세에서 약간 고점에서 약간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다만 아쉬운 점은 KT는 계속 지난주부터 한 2주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차트적으로 제일 좋지 못하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38,500원을 강하게 돌파되기 전까지는 일단 박스권 매매를 하시든가 아니면은 좀 간망세를 보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36,500원이 무너진다라면 다시금 35,000원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통신주를 접근하신다면 역시
SK텔레콤이라든지 LG U+가 그나마도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끝으로 이제 다음으로 이제 유통주를 좀 보신다면은 일단 설 연휴 특수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대형 유통주들, 그러니까 롯데쇼핑이라든지 현대백화점 이런 대형 유통주들은 약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모멘텀이 약간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롯데쇼핑도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40만 원대까지 갔었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39만 5천 원대에서 일단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제가 보기엔 고점대에서 당연한 일단 기간 조정이라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잘 크게 하락만 안 한다라면 약 39만 원만 지켜진다라면은 추세 상승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하고 뭐 공정에 대한 과징금 때문에 추세를 돌리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신세계 역시 마찬가지로 20만 원대 이상에서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나마도 세계 대형 유통사 중에서는 롯데쇼핑이 낫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쇼핑주, GS 홈쇼핑이라든지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고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큰 하락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작용을 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서 약간 삼각 수렴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이번 주 중으로 추세가 상승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부분들 체크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를 보신다라면은 비수기, 그러니까 겨울에는 아무래도 이제 편의점이 조금 비수기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게 되면은 약간 성수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으로 지금 3만 원대를 회복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 3만 원이 회복이 된다라면 3만 3천 대까지도 크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끝으로 이제 음식료 업종을 좀 보신다라면은 음식료 업종군들은 전체적으로 약세를 좀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 지난주 후반 어떻게 보면 2월달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장주로 할 수 있는 오리온의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국내 시장에서 계속 약간 부진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으로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상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약간은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 즉 오리온하고 대상이 좀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기타 다른 음식료 업종군들도 전체적으로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다행스러운 점분들,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면 약간 제과주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발렌타인에 대한 특수도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롯데 제과라든지 뭐 크라운 제과 같은 경우는 큰 폭의 뭐 하락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이들 종목군들은 원래 시장하고 좀 다르게 움직였다는 걸 봤을 때는 기타 음식료 업종군들은 약간은 이번 주부터는 약간 조심해야 될 수도 있다, 변곡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 흐름은 어떤지 정태훈 팀장님께서 짚습니다. 네, 아침 쪽에서 그 부각이 되고 있는 테마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수처리 관련주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조금 그 도화 엔지니어링 종목을 한번 예를 들게 된다면은 3일 연속 상한가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한국수자원공사가 12조 원 규모의 태국 통합 물관리 사업 우선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예전에 뭐 뉴스에 좀 팔아야 될 시기가 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9% 넘는 상승세를 보이긴 했었지만은 상승폭이 축소가 되게 되면서 지금 현재 3% 정도 현재 상승폭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만약에 최근에 또 부각이 됐던 종목인 유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유신 같은 경우에 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14% 정도 상당히 큰 폭으로 현재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유신 같은 경우 도화 엔지니어링과 좀 반대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그 태국 지수 사업 입찰에 참가한 그 컨소시엄에 실질적으로 참가한 그러니까 한국수자원공사 컨소시엄에 실질적으로 참가한 업체란 부분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유신은 오늘 아침 쪽에서 도화 엔지니어링과 조금 반대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가가 만약에 좀 깨지게 된다면 이 종목도 도화 엔지니어링과 마찬가지로 어떤 하락 전환할 가능성, 상승폭을 크게 축소시키면서 마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한국종합기술 그리고 동양철강 같은 종목들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가스관 테마가 아침 쪽에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스관 같은 경우에 자, 일단은 뭐 푸틴 대통령이 그 송영길 인천시장 그 그냥 등에게 평화우호 훈장 수여를 하게 되면서 박 당선인에게 가스관 사업 관련 내용을 전달해 달라고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사를 좀 파견했는데 그로 인한 어떤 답장으로 인해서 가스관 사업을 추진하자는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아침 쪽에서 동양철관 대표적인 가스관 테마제로 보면 되겠죠. 동양철관이 현재 아침 쪽에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철관 같은 경우 아침 쪽에 10% 넘는 강세를 보여주긴 했었지만은 지금 5%의 어떤 강세가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한번 특징
총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대동스틸 대표적인 마찬가지로 가스관 테마주라 볼 수가 있겠죠. 대동스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8.9% 그리고 하이스틸이 지금 현재 4.08%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그 외에도 모나미 그리고 모나리자 같은 종목들이 현재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좀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애널리스트가 말해주는 오늘장 출발 전략 들어볼까요?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 배성영 수석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리포트를 보니까 엔화 약세의 방향성에 따른 투자 전략을 제시하셨던데요. 지금 시장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에 주목하자고 하셨는데 이제 엔화 약세가 좀 진정될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투자 전략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아직까지는 미국과 독일이 암묵적으로 엔화 약세에 대해서 용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엔달러 환율이 94엔대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이제 이번 주 후반 15일과 16일에 걸쳐서 G20 재무장관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일단 미국과 독일에서 암묵적인 용인을 하고 있지만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의 그런 발언과 추가적으로 최근 이머징 마켓의 그런 국가적인 위상이 커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진국 통화 강세에 대해서 이머징 국가들이 어느 정도 반발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엔화 약세도 95엔을 분기점으로 해서 속도 조절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먼저 아베노믹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의 그런 일본에서의 암묵적인 목표치가 95엔대에서 약 100엔대의 그런 수치였기 때문에 엔화 약세도 어느 정도는 속도 조절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주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는 역시 이제 내부적으로는 금통위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우리 연초 우리 시장이 다소 약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역시 이제 실적 모멘텀의 약화와 그다음에 경기 모멘텀의 약화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 모멘텀을 좀 더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이번에 실행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예상은 1분기 중 한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2월과 3월 중에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주가도 경험적인 저점을 다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인 시장의 관점에서는 우리 시장도 차츰 안정되는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1900선 지지는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일 역시 이제 유망 섹터라고 볼 수 있는 섹터는 역시 자동차 부품주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4분기 실적이 현대 모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완성업체보다는 역시 환율에 피해를 덜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역시 이제 엔화 약세가 강세로 반전된다 그러면 자동차 섹터의 주가 흐름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자동차 완성업체보다는 부품업체 쪽으로 빠른 반등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품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종목 내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대형주 내에서의 현대 모비스와 현대 위와 그리고 중소형주 내에서는 화신과 SL 등의 유망한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성영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유창희, 정태근 팀장 두 분의 전문가께서도 함께 수고해 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11시부터는 종목 퀵서비스 이어집니다. 문자와 전화로 상담 신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